안녕하십니까. 대충 삼육오 열린 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어 시작하겠습니다. 35 쪽이에요. 35 쪽. 우리 몸에서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라고 하는 5가지 건강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에서 위험 속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이런 5가지 건강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36쪽 첫째 번째 장으로서 혈관 신상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우리 몸이 세포 분열을 할 때 DNA에서 최대 1만 개의 오류가 날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은 뭐 그저 흔한 일이 아니라 아주 불가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세한 악성 종양이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대부분 위험한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 체계가 이런 미세한 악성 종양의 성장에 필요한 혈액과 영양소 공급을 차단해서 종양이 더 이상 더 커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런 방어 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암세포를 굶어 죽이고 악성 종양을 작고 무해한 상태에서 억제시키는 식품은 약 100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콩, 토마토, 블랙 라즈베리, 석류 등이 있고요. 그중에서는 감초, 맥주, 치즈와 같은 의외의 식품들도 있습니다. 종양을 저지하는 이런 방어 무기로서는 우리가 이제 식료품점이나 그런 농산물 직판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죠. 이처럼 암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드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는 어 혈관 신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37쪽 중간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혈관이 산소와 필수 영양소들을 모든 신체 기관에 보내서 생명 활동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혈관을 통제하는 이러한 능력이 상실될 경우에 암을 비롯한 질병이 이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파이프들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면 엉뚱한 길로 이제 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관 신생 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혈관은 적시적소에 너무 적지도 않고 딱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지게 됩니다. 혈관 신생은 이런 식으로 순환계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서 우리 몸이 향상성이라고 불리우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시키게 됩니다. 37쪽 맨 아랫줄 악성 종양이 병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종양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건강 방어 체계 덕분입니다. 어 40쪽 보겠습니다. 40 쪽의 위에서 열 번째 줄 보면 혈관 신생 방어 체계는 인간을 포함해서 순환 기관이 있는 모든 동물에서 이제 보호가 되겠습니다. 수술이나 외상 등 우리 몸에 깊은 상처가 생기면 즉시 상처 부위에 변화가 생기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변화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예로서 혈관 신생 과정의 예가 있겠습니다.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혈관 신생은 상처 입은 조직에서 출혈이 이제 발생하는 시점부터 바로 시작해요. 이 반응을 촉발하는 것은 상처 부위에 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이 이제 가로막혀서 생기는 저산소혈증입니다. 저산소증. 이러한 산소 부족이 혈관을 증식해서 산소를 더 많이 유입하라는 인제 신호를 만들게 되죠. 이러한 저산소증이 나타나면 상처 입은 세포들은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성장인자 즉 그로스 팩터라는 단백질을 이제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은 치유 초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성장인자들이 대식세포와 호중구라고 불리는 염증 세포들을 상처 부위에 흘러 들어가게 해서 상처에 생긴 세균이나 잔해들을 청소하고 자체적으로 혈관 신생을 위한 또한 성장인자를 계속 분비해서 혈관 신생 반응을 이제 증폭시킵니다. 이때부터 세포 수준에서
혈관을 증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인체에서는 혈관의 내막을 만드는 내피세포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치유를 담당하는 구조팀도 대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피세포가 성장인자의 신호를 받아서 이런 구조팀이 이제 내피세포에 배치하게 됩니다. 약 1조 개의 내피세포가 순환기관의 내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피세포에서 내피세포는 몸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부위의 이제 세포가 되는 거죠. 이런 내피세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신호기에서 이제 성장인자라는 그로스 팩터라는 것이 인제 분비가 되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조팀, 치유를 담당하는 구조팀이 이제 달려들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팀들은 음 대식세포는 호중이라고 앞서서 얘기 드렸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42쪽 중간에 보시면 일단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고 안정화되면 혈관 순환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새로 들어온 산소는 성장인자 수위치를 서서히 이제 줄여서 정지시키죠. 동시에 자연적인 혈관 신생 억제제가 세포란 해당 부위에 방출돼서 새로운 혈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 그 스스로 인제 혈관 신생이 이제 억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신생과 억제가 이제 신생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억제되는 것도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되는 겁니다. 43쪽 아래 다섯 번째 줄 보면 미세한 암 조직이 몸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몸이 선천적인 혈관 신생 억제 기능 때문이다. 이런 보호 기능은 악성 종양의 혈액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44쪽 위에 열 번째 줄 보면 종양이 이러한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장악해서 자기 자신만의 순환계를 증식할 경우 무해했던 암세포가 순식간에 이제 치명적인 암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암세포 전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열 번째 줄 보면 불필요한 곳에 혈관 신생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몸의 기능을 강화하면 암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4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담당 의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혈관 신생을 중단시키는 인터페론 알파라는 약을 사용했다. 그리고 1년 뒤에 폐의 종양들이 줄어들면서 톰은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톰의 치료 경과는 대단히 놀랄 만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신생으로 종양을 치료한 최초의 인간 사례로 뉴 잉글랜드 저널 어 에 이제 소개됐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1990 년대에 종양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암을 치료하는 혈관 신생 요법의 효과가 최초로 증명된 사례로서 대장암으로 종양의 혈관들을 겨냥한 아바스틴이라는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이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암들도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아바스틴을 비롯한 10 가지 상표의 약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신체 고유의 혈관 신생 방어 기능을 증강시켜서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치료가 가능한 암의 종류로서는 신장암, 폐암, 뇌암, 갑상샘암, 간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다발성 골수종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DA에서는 혈관 신생 억제제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드릴 있는 암의 네 번째 치료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한 상태입니다. 46쪽 위에서 첫째 줄 보면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시력 손실의 주요 원인은 노인 황반 변성과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실 모두 혈관 신생으로 비정상적으로 얽힌 혈관 다발이 생기면서 체액의 유출이 되고 출혈이 생기면서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불필요한 혈관 신생에 따른 결과로서 이제 어 시력을 잃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파괴적인 효소를 분비하는 새로운 혈관들이 또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효소들로 인해서 이제 연골이 파괴되고 격심한 관절통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또 알츠하이머병도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혈관의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발병하면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해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경독소, 뉴로톡신이라고 해서 신경독소를 이제 분비해서 뇌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이 현재 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만도 혈관 신생과 관련이 있어요, 비만도. 어 어 비만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돼서 작용하는 이제 질환이지만 과식과 불건전한 식습관이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성장 인자의 이제 수치를 이제 높인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혈관이 생성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혈액 공급을 복구하거나 증가시켜야 할 어 신체 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환계를 적절히 발달시키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못하면 심각한 이제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죠. 그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가 신경장애입니다. 예로서 48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혈당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신경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혈관 신생을 늦춰서 신경을 이제 손상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동물들의 근육에는 혈관 신생 단백질인 VEGF라는 유전자를 이제 주입하게 되면 신경에 공급하는 혈류가 증가해서 신경 기능이 이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이 최근에 이제 실험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초신경 질환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이와 비슷하게 항암 치료제입니다.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데요. 신경의 순환기를 파괴해 가지 아 신경의 순환기를 또 파괴도 합니다. 그래서 VEGF를 이용한 유전요법이 신경과 혈액 공급을 완벽히 보호해서 기능 손실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또한 밝혀졌다고 합니다. 50쪽 보시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에 아래에서 열 번째 줄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치료를 보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혈관 신생의 영향으로 생기는 질병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51 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콩, 야채, 차를 많이 먹고 마시는 아시아 사람들은 유방암과 그 밖의 암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지중해 식단을 따라서 어 인제 이러한 건강 관리 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2 쪽 혈관 신생 방어 체계가 파괴되어 생기는 질병을 보겠습니다. 과도한 혈관 신생은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 알츠하이머병, 뇌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당뇨로 인한 시력 손실, 자궁 내막증, 신장암, 백혈병, 간암, 폐암, 그리고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비만, 난소암, 전립선암,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암이 있을 수 있겠고요. 불충분한 혈관 신생으로서는 탈모, 당뇨병, 족부궤양, 발기부전, 허혈성 심장질환, 신부전, 신경증, 말초 동맥 질환, 그리고 말초 신경질환, 욕창, 정맥성 하지 궤양 등이 혈관 신생 방어 체계가 파괴되어 생기는 이제 질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라고 할까? 이거는 517 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517쪽 보면 부록에 방어 체계, 신생 혈관에 대한 방어 체계, 즉 혈관 신생 억제에 대한
거, 그리고 518페이지 보면 혈관 신생 촉진에 대한 각각의 이제 식품들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2쪽에 있는 혈관 신생 방어 체계가 파괴되어 생기는 이제 질병에 대한 우리 대비책은 517쪽에 이제 혈관 신생과 신생의 억제와 또 하나 혈관 신생 촉진에 대한 이런 식품들이 517, 18쪽에 그 답이 있으니까요. 그 핵심은 이제 요 두 가지입니다. 52쪽과 517, 18쪽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요거에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17하고 18쪽에서 우리가 이제 선호 식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현재 겪고 있는 암과의 관련성이죠. 첫째는 당 지수가 좀 낮은 걸 좀 꼭 체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거와 자기와의 암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최적인 것을 이제 골라서 이제 식품을 선택하는 어떤 식단표를 짜는 것이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생과 저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람 부탁드려요.